자, 일단 저번에 우리가 비점 남았던 거 간단하게 빠르게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4개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시킬게요. 시킬게요라는 말 하면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래요, 여러분들. 선생님 옛날에 그랬는데. 수학 시간에는 안 그랬거든? 내가 어릴 때 수학 시간에는 막 눈이 초롱초롱해서 제발 나 좀 시켜주세요 이랬던 것 같아. 왜? 나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막 영어 시간, 국어 시간에 시키세요 하면 문 내리깔고 나 싫어하는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해서 궁금하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X의 n제곱은 A라고 일단 써서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본능적으로 쟤를 무조건 이렇게 일단 쓰는 거는 당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놈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의 공식을 통해서 저놈을 열심히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 여기가 뭐 8의 세제곱근 이게 우리 필기의 노트에 써있는 것 같아.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x세제곱은 8이니까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 일단 저거 완벽하게 정리. 자, 그러면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이놈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근의 개수. 그럼 1차식은 근이 1개, 2차식은 근이 2개, 3차식은 근이 3개, n차식이니까 근이 10개, n2개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실수의 개수네. 그럼 실수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다. 그러면 교점을 알아보기 위해선 그래프가 떠올라야 된다.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봤을 때 n이 짝수인 경우하고 n이 홀수인 경우에 따라 다른데 n이 짝수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오고 n이 홀수면 이렇게 생긴 곡선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a가 양수면 2개, a가 0수면 1개, a가 음수면 0개.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1개. 이렇게 다 정리됐어야 돼. 자, 마지막 이놈의 근의 실수의 형태. a의 n제곱근의 실수의 형태. 그러면 이때는 a가 양수일 때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가 양수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y는 a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고 그에 따른 하나의 근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n제곱근 a라고. 그러니 그에 따라 대칭성을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를 양수라고 해버리면 n제곱근 a라는 게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n이 짝수, n이 홀수일 때 따라 얘는 뿔마 n제곱근 a가 나오고 얘는 그냥 n제곱근 a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됐니? 그럼 조금만 더 얘기해볼게. 얘는 사실 a가 양수일 때만 이런 근이 존재해. 또는 0이어도 존재해요. 0이라는 근. 맞아? 근데 얘는 a가 음수여도 존재를 하는 거지. a가 음수여도 n제곱근 a라고 써버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a가 음수면 n제곱근 a라고 써버릴 애가 없는 거지. 그치? 거기까지 하시면 사실 개념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제곱근의 개수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진짜 시험에서 틀려오면 난 흥분할 거야. 흥분할 거야. 아, 진짜로. 진짜 흥분할 거야. 알겠니? 절대 틀리지 마. 근데 흥분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개념이 껴서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일 수 있거든. 그 말은 이 개념과 다른 어떤 개념이 추가돼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거는 인정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7번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틀려왔다? 보자 그때. 알겠어? 알겠니?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m제곱근 a에 n제곱이 있으면 선생님은 무조건 앞으로 얘를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할 것이다.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내 맘대로 하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는 잘 풀지 않을 것이다. 제곱근에 연산하지 않고 그냥 다 분수대로 바꿔서 풀 것이다 라는 것까지. 됐어요? 이게 일단 지수의 전부였어요. 지수의 확장, 표 외워야 되고. 알겠니? 그거 가끔 시험에서 치사하게 되니까. 지수 끝. 자, 그 다음 로그. 로그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연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외워오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로그가 어떤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런 놀이를 하다가 얘는 이다라고 하다가 누가 갑자기 틀을 깨는 이러한 놀이를 이런 문제를 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는 이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신나간 수학자들은 없어요가 아니라 없으니까 일로 와.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로그라고. 됐니? 그래서 이 네모를 뭐라고 정리를 하냐? 네모를 로그 2의 3이라고 정의하겠다. 됐니? 그러면 로그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a의 x제곱을 b라고 해버리면 그에 따른 로그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 x는 로그 a의 b라고 정의를 하겠다. 됐니? 그래서 그냥 이런 놀이 선생님처럼 이 로그가 헷갈리면 정의가 헷갈리면 이렇게 말로 한번 만들어봐. 누군가 이런 괘씸한 문제를 낸 거야. 속으로 욕도 해. 개빡치네. 이렇게 로그 한번 써. 그에 따라 이거 끄집어내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한번 끄집어내주시고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아래로 따라오고 얘는 그대로 위로 따라오면 된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헷갈립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로그의 정의다. 자, 그러면 로그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놈을 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있는 이놈을 진수라고 이름을 붙인다. 자, 그러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까지 했지. 그치? 로그가 항상 정의되지 않거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하고요. 진수는 양수일 때만 로그가 정의된다라고 했어. 이유는 지수의 확장을 하면서 우리가 밑이 음수이면 여기에 유기수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배우거든. 그런 것들을 조금 혼용하면 저렇게만 정의가 된다. 하지만 그런 걸 알고 있을 필요 없고 사실은 외우자. 됐니? 그 다음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선생님은 연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책판에서 로그 문제를 풀 텐데 기본적으로 연산을 먼저 암기를 해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가 간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로그 연산. 로그 a의 a는 1이다. 로그 a의 1은 0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두 번째 로그의 연산이라 하면 로그의 더하기랑 로그의 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그의 더하기랑 로그의 빼기. 그러면 로그의 더하기는 곱하기 형태로 바뀌고 로그의 빼기는 나누기 형태로 바뀐다. 단 밑이 같아야지만 로그를 연산할 수 있다. 됐니?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로그를 실컷 했어. 근데 연산이라 하면 곱하기 나누기가 사실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로그에 대한 곱하기 있다 없다? 없다. 로그에 대한 곱하기는 없다. 좀 없어 보이는데. 로그에 대한 곱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됐니? 그럼 로그에 대한 곱하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 나오진 않아. 로그에 대한 곱하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밑 변환 공식으로 이름을 푼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밑 변환 공식까지. 밑 변환 공식 첫 번째. 로그 a의 b를 밑이 c인 걸로 다 바꾸고 싶은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밑이 똑같아야지만 우리가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밑변환 공식은 가장 중요한 로그 공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c로 바꿀 때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런 형태로 밑변환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오케이? 두 번째, 로그 a의 b는 여기 c에다가 내가 b를 쏙 대입을 해보면 c에다가 b를 쏙 대입을 해보면 주어진 식은 로그 b의 a 분의 로그 b의 b가 된다는 거지. 여기다가 됐니? 근데 로그 b의 b가 1이기 때문에 주어진 얘는 자리가 바뀌면 그냥 역수가 된다.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실제 로그의 곱하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서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를 하면 얘가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로그의 곱하기는 약간 어차피 이런 느낌이야. 따라오세요. 근데 이거랑 이걸 곱하면 1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밑변환 공식을 활용하는 이유는 로그의 곱하기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됐나요? 규진 왜 줬어? 저 맨 뒤에도 자리 비어있는 거야. 아니면 저쪽도 상관없어. 자리로 있으니까. 패딩을 밟아버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실제로 로그의 곱하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로그의 곱하기. 절대 하면 안 되지. 가만 안 둔다. 맘대로 약분하지 마세요. 알고 있는 공식 이것밖에 없어. 이 외에 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아. 오케이? 아, 하나 안 했구나. 자, 여기 보면 몇 번째야? 다섯 번째.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x제곱, 여기에 y제곱 있다면 저 x는 분 모로, 저 y는 분 자로 가서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요것만을 가지고 선생님은 계속해서 연산을 해줄 것이다. 됐죠? 자, 해볼게요.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 로그에 대한 곱하기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로그에 대한 곱하기는 무조건 밑 변환 공식으로 푸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얘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밑이 실인 걸로 바꾸겠다라는 거지. 그럼 밑이 실인 건 생략할 수 있어서 일단 밑 변환 공식에 의해 이렇게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항상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얘를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 2가 분 자로 나가고 여기에 있는 이 2가 분 자로 나간다. 됐니? 그러면 로그 3, 로그 3 지워지고 로그 2, 로그 2 지워지기 때문에 답은 2분의 1을 해서 1, 얘가 로그의 곱하기가 된다.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의 더하기 곱하기로 바뀐다. 빼기 나누기로 바뀐다. 로그의 곱하기 밑변환 공식으로 푼다. 됐어요? 그에 따른 나머지 성질들은 암기를 한다. 이게 일단 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됐음? 끝! 자,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요걸 가지고 x의 n제곱은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7n-10이다 이거를 먼저 써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근데 그 실근 중에서도 심지어 음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어쨌든 실근이라 함은 무조건 그래프야. 실근이라 함은 무조건 그래프야.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를 쪼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n이 짝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n이 홀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은근히 존재해야 돼. 그러면 x가 음수일 때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n이 짝수면 얘가 양수여야지만 음수에 근이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음수면 애초에 근이 없고 얘가 0이면 0이라는 근이 있고 얘는 무조건 양수 쪽에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n이 홀수면 얘가 양수면 근이 존재하긴 해. 근데 양근이네. 얘가 0이면 근이 존재하긴 해. 근데 0이네. 얘가 음수가 된다는 거야.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분명히 못 풀었을 수 있어.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접근해야 되는지 또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지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기 때문이거든. 정해. 문제에서 실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얘는 그냥 그래프로 풀겠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라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n이 짝수일 때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요.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0보다 작아야지만 이렇게 왼쪽에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음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n제곱 더 마이너스 7n 더하기 10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풀면은 n은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게 나와. 됐니? 근데 그 중에 짝수만 답이어야 돼. 짝수만. 그러므로 n은 뭐다?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얘가 음수여야 돼. 음수. 그러면 이거 그냥 부등호 바꿔치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5보다 크거나 2보다 작으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뭐여야 돼? 홀수여야 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홀수 7, 9, 11 이걸 만족하는 홀수 2 이상이래. 그리고 11도 안 되겠네. 10보다 작으니까 7, 1, 9, 2가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지금 이해됐어? 끝. 넘어갑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넘어가서 48번 갑니다. 48번.
선생님도 나중에 좀 더 성장하다 보면 보다 큰 칠판을 가질 수 있겠지 얘들아? 나도 여기 하나 딱 쓰고 필기해 여기 옆에다 쓰고 싶다. 칠판 길어가지고 그런 날이 올 거야. 자, 이때 AFC의 넓이 이런 거 아니에요? 넓이 아 2분의 n제곱근 3의 n제곱 이때 n 더하기 n을 구해주시오. 그리고 부피가 루트 3이다.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으로 보이세요? 정삼각형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정삼각형으로 보이는 순간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 넓이 공식을 모르면 탈락이야. 왜 이렇게 눈이 커져? 뭐 시키고 싶게? 준우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야. 한 변 A야. 그때 높이하고 넓이. 높이는 저와 텔레파시 받았어. 그리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이거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당연히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만 하면 넓이 공식 쓰면 끝이겠다. 오케이? 그럼 한 변의 길이를 지금부터 천천히 찾아 나갈 거야. 근데 문제에선 부피를 줬네. 이놈의 부피 어떻게 구할 거야? 부피는 한 변 잡으면 A 곱하기 A지. 부피는 A 세제곱이야. 근데 나오면 무조건 분수로 바꿀 거라고 했어. 그러면 A는 3의 6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얘라고 구했어. 근데 나는 2변의 길이를 구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2변의 길이는 1대 루트 2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뭐냐면 이놈에다가 루트 2배를 한 이놈에다가 루트 2배를 한 얘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1대 루트 2 이놈에다가 루트 2배를 한 이해되세요? 얘가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답을 낸다면 4분의 루트 3에 얘가 한 변의 길이니까 얘를 제곱해야겠지. 얘를 제곱해. 그러면 3에 3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정리합시다. 2 지워버리고요. 2분의 3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지? 그러면 3에 6분의 5가. 좀 빨라도 괜찮아요? 이 정도 하셔야 돼요. 3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러면 6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n은 6, m은 5. 끝. 빠른가? 괜찮아? 이 정도 받아들여야 돼. 자, 넘어갑시다. 55번 갈게요. 55번. 시원해? 어떻게 됐어? 네 개나 있어? 자, 갑니다. 이 식들의 대소를 비교하라 라는 문제예요. 대소를 비교하라.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기본 문제가 뭐였냐면 기본 문제는 A가 이런 거 하나만 존재하는 게 기본 문제였거든. 이런 거 하나만 존재하는 게 기본 문제였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2의 2분의 1로 바꾸고 3의 3분의 1로 바꾼 다음에 밑을 통일하거나 지수를 통일하겠다. 근데 밑통일 안 되니까 지수를 통일하겠다. 통분하겠다. 그래서 얘를 6분의 1을 밖으로 빼서 2의 세제곱
6분의 1이라는 거 밖으로 빼서 3의 제곱. 그러므로 9가 8보다 크다. 이렇게 갔던 거 기억나? 이게 기본 문제였다고. 됐니? 근데 지금은 여기 막 더하기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대소 비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야.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들 대소 비교 어떻게 한다? 뺀다. 불변. 대소 비교 뺀다. 일단 너네가 A하고 B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미통일 지수통일 절대 안 돼. 어떻게 저걸 더하기를 빼를 어떻게 미통일하고 지수통일해? 안 된다고. 당연히 뺀다가 먼저야. 뺀다. 대소 비교 뺀다. 이런 걸 먼저 아셔야죠. 정삼각형의 넓이공식 이런 걸 먼저 아셔야죠. 됐나요? 그래서 내가 A하고 B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선 A에서 B를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인지 무슨지 체크하면 되는 거야. 해볼게. A에서 B를 빼.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3이 남는 거 괜찮니? 2에서 얘 빼니까 2A에서 A 빼니까 A인 거 인정? 오케이? 여기서 여기 빼. 그러면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다고? 그랬죠? 얘가 더 크다고? 그럼 얘가 무슨 수? 양수.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됐니?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하나만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끝. 자, 넘어가서 59번입니다. 59번. 59번 줄게요. 아직 퓨즈님이 됐어? 유민아 보이니? 자, 여기다가 빈출 써놓으세요. 빈출 아마 오늘 시험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선생님의 추측이야. 시험에 약간 나라도 내고 싶게 생긴 것 같아. 오늘 시험 주말 테스트고 고쟁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나도 고쟁이에서 이런 문제 딱 내가 지나쳤다면 이거 시험에 낼 거 같긴 해. 자,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정말 빈출이고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식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식정리. 공부하셔야 될 건 식정리 단 하나입니다. 식정리. 자, 그럼 봐봐.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분수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놈의 식을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볼 거거든. 그러면 식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건 사실은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자, 그러면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x제곱하고 x가 있으면 얘를 x제곱으로 묶니? 아니지. x로 묶지. 공통인수 중 작은 형태로 묶어야. 차수가 작은 놈으로 묶어야지 얘가 깔끔히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차수가 작은 놈으로 묶는 게 핵심이야. 얘는 3의 거듭제곱이니까 묶을 때 충분히 보여. 작은 놈으로 묶는 거야. 3의 3분의 1로 묶는 거야. 그럼 3의 3분의 1로 묶으면 얘는 1이에요. 1. 3의 0제곱을 더해야지 3분의 1 더하기 0이니까 얘가 나온다고. 1이야. 자, 여기는 3의 몇 제곱일까? 이거랑 더해서 3분의 4가 돼야 돼. 3의 몇 제곱? 1제곱. 좋아. 자, 이거랑 더해서 3분의 10이 돼야 돼. 여기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얘를 정리하시면 33의 3분의 1. 그래서 33 세제곱근 3.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것을 골라주세요. 객관식 문제 나왔어. 근데 이거를 못 찾고 있는 거야. 충분히 그런 학생 많다. 지수 연산 막 죽으라 했는데 저거를 정리를 못해서 답을 못 내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 정말 많아. 그럴 것 같잖아 지금 너네도. 이해돼? 식 정리를 먼저 배우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주어진 이거를 한번 식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답이 깔끔하지? 항이 5개야. 위에도 항이 5개야. 얘를 몇 제곱하면 실제로 얘가 된다?
이렇게 보이면 좋은데 잘 안 보여. 그래서 보여주겠다고. 그러면 차수가 작은 걸로 묶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아래는 A의 몇 제곱으로 묶을 거야? 제곱으로 묶어야지. 좋아. 그러면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4제곱 더하기 A6제곱 더하기 A8제곱.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위에는 뭐로 묶을 거야? 마이너스 10제곱으로 묶어야죠.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부터 쓸게. 얘부터 그러면 1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A의 제곱이지. 왜?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8 나오니까. A의 제곱 마지막 추가를 요거는 A의 8제곱이지. 이렇게 식정리를 먼저 공부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작은 걸로 묶는 거예요. 작은 거. 틀렸어? 이거래. 미안. 자,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얘네가 이쁘게 지워지고요. A의 마이너스 10 나누기니까 얘가 나누기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답은 A의 마이너스 12제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2제곱은 A의 12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역수니까 얘를 12제곱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의 6분의 1제곱이고 저거를 12제곱 하니까 사실은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걸 정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건 식정리다. 식정리는 작은 것으로 묶어야지만 깔끔하게 나온다. 됐어요? 넘어가서 67번 갈게요. A씨는 B의 K씨다. 그리고 가 A의 제곱은 B의 세제곱입니다. 나 B의 세제곱은 C의 제곱이다. 자, 이거 푼 거 뻔합니다. 자,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 계속 공부해야 되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읽는 법을 공부하시면 돼요. 다시 여기에 있는 이 가하고 여기에 있는 이 나를 정확하게 읽어 나가기만 하면 이 난이도가 중이 맞아. 질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쟤를 정확하게 못 읽었다는 얘기야.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 일단 우리가 이거 앞에 무시할게. 왜? 이게 익숙하잖아.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선생님은 A의 n제곱근 자체를 시험에서 사실 외우게 합니다. 고3한테도 외우게 해요. 이거 나오면 이렇게 쓰고 가라고도 해. 그냥. 그래서 쓴 다음에 옮겨. 헷갈리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세제곱해서 B가 되는 수. 얘가 의미하는 건 세제곱해서 C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A제곱이 이거래. 그 말은 A제곱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읽어줘야 돼, 얘들아. 이놈의 근이 A제곱이다. 읽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놈의 근이 B세제곱이다. 이렇게 쓰기만 하면 끝이야.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근이 하나니까 대입하면 되겠다. 근이 하나니까 대입하면 식이 나오겠지? 근을 대입해. 근을 대입하니까 A의 6제곱은 B라고 나오고요. 근을 대입하니까 B의 6제곱은 C라고 나오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얘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따라오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A하고 C를 B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A도 B로 C도 B로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C는 이미 B로 나와 있어. C는 이미 B의 6제곱에 나와 있고 A를 B로 바꿔야 되니까 양쪽에 6분의 1제곱을 하면 되겠다. 됐니? 그래서 얘는 B의 6분의 1제곱. 둘이 더하니까 답은 36분의 37입니다. 됩니까? 아, 열받네. 되게 쉬워 보이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익숙한 거야.
됐지?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79번 갈게요. 79번. 자, 봅시다. 일단 선생님은 무조건 분수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얘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어떻게 푸는지 잘 봐. 풀이가 맨날 똑같아, 이거는. 자, 그러면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애를 먼저 자연수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n은 기본적으로 2는 가지고 있겠지. 그치? 오른쪽에 있는 애를 자연수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분모 3을 처리해야 되니까 n은 기본적으로 3을 가지고 있겠지.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 원 스텝이야. 따라오세요. 그러면 얘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 이제 이거 풀면 끝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얘 한 개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답이 될 수 있어. 근데 여긴 답이 될 수 있어? 없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3개는 가지고 있어야지 3분의 1이 처리되는 거 아니야? 다시. 여기는 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2의 3분의 1제곱이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3개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처리했다면 다시 여기 좌우로 눈 왔다 갔다 해야 돼. 얘가 2의 세제곱이면 얘는 2의 제곱이 나왔지. 그러면 2분의 1제곱 하면 처리가 돼야 안 돼? 되지 않아? 얘가 2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2분의 2의 세제곱에 2분의 1제곱이니까 맞아?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처리가 되네. 즉 2는 무조건 갖고 있긴 해야 되는데 3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푸는 거야. 하지만 하나만 확인하지 말고 좌우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다시 갈게요. 3을 하나 가지면 오른쪽은 처리돼. 좌우 왔다 갔다 해야 돼. 왼쪽 봐봐. 처리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를 처리하려면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2개 갖고 있어야 돼. 2개라고 생각해볼게. 근데 2개는 얘를 처리한 거야. 다시 오른쪽 봐봐. 처리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얘를 처리하려면 몇 개 갖고 있어야 될까? 4개. 맞아. 4개. 4개를 가져야지 3 하나 지워지고 3의 세제곱 남을 테니까 오른쪽을 다시 봤더니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왼쪽 봐야지. 처리돼 안 돼? 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답지문을 막 K제곱으로 잡고 막 난리 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풀어요. 시험 때. 오케이? 일단 기본 세팅,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갖다 써주시고 하나하나 처리한 다음에 좌우 살펴, 좌우 살펴.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은 얘가 답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풀이법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끝. 계산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89번. 지울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들아, 월수반, 월요일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봐왔을 텐데 제 시험 걸리면 좀 열받았죠? 빡쳤죠? 약간 열받았어? 선생님, 뭐 제 시험 저번에 미안? 약간 그 문제 잘못내가지고 선생님 앞으로 제 시험 뭐지? 월요일에 1테스트 때요 질문 나온 것들 위주로 낼게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오답을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통과 못했어? 내 탓 아니지? 난 풀어줬으니까. 맞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주 상큼하겠다. 15문제가 있거든? 근데 우린 10문제를 맞춰야 통과야. 그럼 내가 여기서만 10문제를 내고 5문제 어려운 걸 내버리는 거야. 진짜 와, 나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장난 아니야. 신난다. 벌써 신나.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보면 헷갈려. 무조건 선생님은 분수로 바꾸겠다고. 이렇게요. 이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않아? 좀 센스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꿀 것 같아.
왜? 얘는 이거와 역수지. 얘가 2분의 1이면 역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역수지.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기본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너네가 이걸 이렇게 읽어줘야 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얘는 A-B를 2라고 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A, B는 뭐다? 1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답을 내면 그냥 수상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왜 승혁이 붙였어? 괜찮아?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식정리부터 하자. X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X 더하기 1 되네. 착하다. 그치? 자 마찬가지로 이거 묶어야 돼. 뭐로 묶을 거야? X에 마이너스 3제곱으로 묶어야 돼. 일단 작은 걸로. 그래서 1 더하기 X 일단 뭐 이렇게 되나 보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것도 묶어. X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1 더하기 X가 되는 거야. 식정리를 하자고요. 작은 걸로 묶는 거라고요. 선생님 이거 왜 묶어요? 작은 걸로 묶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워지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에서 얘가 분모 나누기니까 이렇게 가서 x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다. 내가 구하려는 답이 뭐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하는 거지. 결론. a를 4제곱한 거에서 b를 4제곱한 걸 구하려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는 수성이야. 그래도 한번 해볼게. 얘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a 더하기 b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ab를 하면 돼. 없네. a 마이너스 b를 제곱해서 더하기 4ab를 하면 돼. 2ab를 하면 되겠네. 됐니?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4, 2, 6이 돼요.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자유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나는 지금 얘를 구했단 말이야. 얘를 활용할 거야. 얘를. 그러면 이놈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에서 4a제곱 b제곱을 하면 되나?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이니까 얘가 36이고 a, b가 1이니까 4를 빼니까 얘는 32가 나오겠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뿔마 루트 32. 뿔마 루트 32. 얘가 30이니까 얘는 뿔마 루트 32인 거지. 그치?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문제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a-b가 양수예요. 다시 a-b가 양수예요. a 더하기 b도 무조건 양수예요. 왜? 얘도 지수의 형태고 얘도 지수 형태니까 지수 형태는 음수일 수가 없어. 다시 지수 형태는 음수일 수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 됐니? 그래서 대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끝! 넘어가서 18번 갈게요. 됐죠? 그래서 얘들아, 이런 문제는 무조건 치환해서 하세요. 치환해서 아시겠죠? 고일 때 열심히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 덕을 봐야 될 거 아니야. 18번. 양수의 일을 보자.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저번에 유형 정리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만든다 유형, 이런 놈을 만든다까지는 기본 깔고 가세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저런 형태를 만들려고 이제부터 노력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x분의 1을 만들려면 여기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해야겠다. 됐니? 그래서 2의 x분의 1제곱은 160 만들어 주시고요. y분의 2를 만들기 위해서 봤더니 여기에다가 y분의 2제곱을 하지 마, 얘들아.
왠지 설명해 볼게. 얘는 밑이 2지. 얘도 사실은 밑이 2거든. y분의 1제곱을 하는 게 좋은 거야. 밑이 같을수록 계산이 편할 테니까.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소인수분해가 첫 번째라고 얘들아. 양쪽에 y분의 2제곱을 4에 y분의 2제곱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사실은 이걸 만들고자 y분의 1이 필요한 거야. 그럼 y분의 1을 만들어. 그러면 y분의 1제곱을 해. 그래서 2의 y분의 2제곱은 10이다라고 나오는 거야. 자, 마지막 z분의 1을 만들고자 이렇게 가자고. 그럼 z분의 1을 만들려면 양쪽에 암산이 자, z분의 1을 만들려면 여기에 z분의 마이너스 2z분의 1제곱을 해야 되나 보다. 양쪽에. 맞죠? 그럼 여기에도 마이너스 2z분의 1제곱을 하니까 나오는 식은 얘랑 얘랑 곱하기죠.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2의 z분의 1제곱이 2의 z분의 1제곱이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못 풀었은 건 뻔해요. 얘를 4라고 잡으면 여기서 연산이 또 귀찮아지거든, 힘들어지거든, 이런 태가 망가지거든. 이런 태를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여기는 빼기가 필요하니까 얘를 나눠야 되고 여기는 더하기니까 얘를 곱해야겠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에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 더하기 z분의 1이라는 얘가요. 160을 10으로 나누니까 16에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가 뭐다? 2다. 정리. 2의 제곱은 2의 4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오케이?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2의 제곱을 2의 4제곱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그럼 나누기는 뭐야? 빼기.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게 뭐야? a인가? 여기서 a 어떻게 구할 거야? 양쪽에 마이너스 2제곱을 하면 되지. 양쪽에 마이너스 2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면 a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답은 2의 4제곱 16이네. 됐어요? 자, 넘어가서 103번 갑니다. 103번. 끝 문제만 질문한 거 아니지? 대표 끝이니까 대표 질문하기 좀 못하고 끝만 한 거 아니지, 얘들아? 쉽게. 얘를 z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라는 형태를 만드는 건 알겠어. 만들어 주고 싶어. 근데 지금은 이 식이 두 개가 여기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잘 가만히 주의 깊게 보면 이 식을 사실은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충분히 연결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왜냐면 연결해서 푼다 그게 연립방정식이거든. 이건 무조건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일단 연결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양쪽에 y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자. 자, 여기는 3의 2y라고 바꿀 수 있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3의 y는 이게 2분의 1의 z라고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하고자 3의 y는 2의 마이너스 x라고 바꿀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연결해서 2의 마이너스 x는 3의 y는 6의
2분의 1의 Z다. 일단 이렇게 어떻게든 연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바로 위의 문제? 약간 102번 같은 느낌? 또는 대표 문제 있네. 99번. 대표 문제 99번 있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대표 문제였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잘 풀었지. 어떻게 했지? 는 K, 는 K. 이거를 연결을 안 시켜준 거야. 너네가 직접 연결하게끔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읽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놈 자체를 는 K라고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는 K. 따라오세요. 그 다음 이런 형태를 끄집어내봅니다. 자, 끄집어내보면 x분의 1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x분의 1을 만들려면 k의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하면 되지. 그러면 k의 x분의 1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y분의 1을 끄집어내려면 양쪽에 y분의 1제곱을 하면 되니까 k의 y분의 1제곱은 3. z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z를 끄집어내려면 일단 여기까지. 그치? 자, 그러면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 z라고 알고 있으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을 만들고자 이 두 개를 나눌게. 그러면 k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라는 애가 이 둘을 나눴어. 그러면 2분의 1 나누기 3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즉 6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된 거. 근데 얘가 뭐래? Z래. 따라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K의 Z가 6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알고 있네. K의 Z제곱이 6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얘는 활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쟤까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 여기에서 나는 6의 2분의 1 Z가 K라고 알고 있는데 K의 Z제곱이 6의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네. 선생님은 여기 양쪽에 Z제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양쪽에 Z제곱을 하면 K의 Z제곱은 6의 2분의 1의 Z제곱이 되는데 얘는 이래 된다는 거죠. 2분의 1, 6의 마이너스 1제곱. 많이 돼? 잘못했나? Z가 무슨데? 어? 준우야! 얘들아 뭐 잘못했을까? 뭐 잘못했니? 어느 거? 어디가 있냐? 요거? K에 X분의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1제곱 맞는데? 다시 이거 연결해보자. 2분의 1제곱을 했어.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y제곱은 6의 2분의 1 z는 k라고 했어. k의 x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 k의 y분의 1은 3. 둘이 나눠. 이 둘을 나누니까 6분의 1, 6의 마이너스 1제곱. 근데 얘가 z래. 그럼 k의 z제곱이 6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k의 z제곱은 여기를 z제곱하니까 2분의 1 z제곱. 얘들아, 얘가 z인 게 아니라 얘를 z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죠. 그쵸? 문제 뭐 이렇게 얘가 z라는 게 아니지. 얘를 z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달라는 문제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k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라는 것은 6의 마이너스 1제곱까지는 끄집어낸 겁니다. 그럼 어쨌든 나는 얘를 z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든 지금부터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k가 6의 2분의 1의 z야. 그러면 나는 6의 마이너스 1제곱을 k의 몇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얘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양쪽에 그러니까 2분의 z야. 양쪽에 마이너스 z분의 2제곱 하면 돼. 됐니? 그래서 주어진 얘가 k의 마이너스 z분의 2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x분의 마이너스 y분의 1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연결을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신다. 끝. 자, 넘어가서 10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자, 일단 처음 양을 m제로로 하고 t년의 양을 mt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다음 뭐 a는 양다라고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3년 후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저 식을 일단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년 후 물질의 양이 의미하는 건 m3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m3이 뭐랑 똑같냐면 m0에 a의 마이너스 3이랑 똑같겠다. 여기다 3을 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근데 얘가요 처음 양이 2분의 1이랑 똑같대요. 처음 양이 뭐야? m 제로. 이거에 뭐랑 똑같다? 2분의 1 똑같다. 그래서 뭐가 나와? a 값이 나와야지. 됐어? 자, 그러면 정리.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2분의 1이야. 그럼 a는 양쪽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 좀 깔끔하게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역수다. 그래서 2의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얘가 a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12년 후 물질의 양은 그대로 갑니다. 12년 후의 물질의 양은 일단 여기다가 12를 대입하니까 m0에 a의 마이너스 12가 됐는데 얘가 km0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된다고. 제발 좀 읽어. 그러면 m0가 지워지니까 k는 a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놈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놈의 마이너스 12제곱을 하니까 답은 이게 마이너스 4제곱 16분의 1이 가져요. 됐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107번 한번 해보세요. 먼저 107번 해봐.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뭐 이렇게 종이를 알프로 확대하는 거를 1회 반복할 때 알프로 확대가 된대. 근데 6번 반복했을 때의 크기가 원본의 크기의 2배다라고 식이 나왔어. 식을 천천히 세워보자. 자, 그러면 내가 애초에 이놈의 크기를 모르잖아. 크기를 a라고 잡아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이라고 많이 잡죠. 근데 그냥 일단 a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1회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1회 반복하면 자, 알프로가 확대돼. 그럼 걔가 의미하는 건 뭐야? 1 더하기 100분의 r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해. 2회면 이 크기에다가 또 알프로 확대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또 1 더하기 100분의 r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내가 뭐 n회 반복했다라고 하면 n회는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6번째 크기가 의미하는 것은 원본이 있었는데 이거를 6번 반복하니까 1 더하기 100분의 r의 6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얘가 원본의 2배. 원본이 a야. 얘가 2a가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끄집어낸 건 뭐냐면 이걸 끄집어낸 겁니다. 1 더하기 100분의 r의 6제곱이 2라고 끄집어낸 거야. 여기서 r을 절대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끄집어낸 거야. 일단.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보자. 8번째 크기는 저런 패턴을 8번 반복하는 거니까 1 더하기 100분의 r의 8제곱을 의미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되세요? 그때 6번째 크기의 이놈 배래. 그럼 6번째 크기가 의미하는 것은 얘를 6번 반복한 거니까 이렇게. 맞아? 거기에 이놈 배니까 얘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거지. 운동하면 안 돼. K배라고 하면 곱하기 K 하잖아. 여기 2배라고 하니까 2A 나왔잖아. 이거니까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갑자기 이거 제곱하면 안 된다. 이해되세요? 20 풀어주면 끝입니다. 20. 자, 그러면 A
A 지워. 얘 지우니까 1 더하기 100분의 R에 제곱이 얘 1분의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는 얘를 알고 있네. 그러면 저렇게 제곱을 만들면 양쪽에 3분의 1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2의 3분의 1제곱입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대로 하나하나 써놔야 돼, 얘들아.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를 질문할 때 식은 못 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써놔야 돼. 이 말 자체는 너네가 직접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끝. 얘들아, 무슨 질문이었냐면 R% 확대한 게 아니라 문제 자세히 보세요. R%로 확대한 거예요. R%로.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0%로 80%로 확대한 거야. R% 확대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얘를 1 더하기 100분의 R은 사실 틀린 식이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R%로 확대한 거니까 얘를 그냥 100분의 R을 해야 된다. 120%로 확대, 100분의 120. 10%로 확대하려 축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1 더하기 100분의 R이 아니라 그냥 100분의 R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차피 여기서 딱히 의미는 없어요. 아시죠? 딱 끝났네.